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지, 그리고 범죄 수익이 몰수라든지 추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설명드리면 아마도 처벌되는 분들이 많지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범죄 수익이 몰수되는 경우도 많지 않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수많은 법관이라든지 대법관님들하고 직원들이 일을 하지만, 사전에 그 판결이 결과가 유출된다는 것은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어디가 개발될 거라는 부지의 실명으로 토지를 산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법원에 일했을 때는 그 공직자 재산 등록 신고라는 걸 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4급 이상 공무원이라든지 뭐 검사나 판사, 아니면은 이제 공공기관의 장, 아니면 부기관장, 이런 사람들은 재산을 갖다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옛날 얘기긴 하지만 자기 주민번호만 치면 모든 계좌 정보라든지 부동산 정보가 다 뜨는데, 그런데 이런 이 공공기관 중에서 공공기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만 신고를 하게 돼 있지, 일반 임직원들은 하게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자기들이 실명으로 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동산을 택지 예정지구를 실명, 자기 이름으로 산 경우가 있고, 하나는 차명, 다른 사람으로 이름으로 산 경우를 보통 이걸 차명이라고 하는데, 이 차명으로 산 경우는 정말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누가 제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당사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생겨가지고 누가 이건 내게 아니라든지 이건 내가 뺏었다든지 이런 분쟁이 있지 않는 한은 차명 거래는 잡기가 정말 어렵고, 특히 현실적으로 수사를 만약 해도 몇천 명이 되는 사람들의 금융계좌를 다 뒤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실명으로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법률에 적용이 되고 몰수가 될 건가 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크게 보면 이 무죄 추정의 원칙, 그 다음에 그 형벌 불소급의 원칙, 그 다음에 자기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거를 머릿속에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게 어떤 거냐면은, 보통 그 공공주택 특별법 중에 뭐가 있냐면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이 있는데, 이 문제는 이게 2019년도 4월 달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전의 행위, 아까 말씀드렸지만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갖고 그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게 처벌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패 방지 및 그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이게 이제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라 해서 만약에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면 7년 이하 징역, 7천만 원 벌금 이렇게 내는 게 있는데, 문제는 이게 또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내가 토지를 산 게 업무상 비밀이 아니라 그냥 사고 싶었다, 그냥 뭐 조상식이 나와서 점제해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인지에 따라서도 이거를 증거를 잘 만들어내야만 이게 처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익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익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취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성조건에 해당이 또 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직자윤리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윤리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만약에 해서 범죄가 발견돼도 공공기관에 일하시는 분들이 파면되는 정도에 그치지 벌칙을 쉽게 하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중에 22조에 뭐가 있냐면 비밀 누설 금지가 있는데, 그다음 요것도 어려운 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그러면 처벌받는 건데, 문제는 누설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땅을 산 거니까 누설했다고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 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되는데, 이것도 쉽게 해당이 잘 안 되는 게, 업무상 관련된 정보를 이용을 했는데 이게 또 공급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그 투기를 하기 위해서 미리 행위를 했고 아직 이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만약에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잘해서 증거를 다 모으고 모든 걸 다 모아놓으면 잘하면 처벌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법원까지 가봐야 결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범죄 행위가 무조건 처벌된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수사기관에서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왜냐면 고생을 정말 많이 하는데 나중에 결과물이 쉽게 나오지 않아서, 즉 국민적으로 기대는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만큼은 아마 쉽게 나오지 않을 거고, 특히 형 같은 경우 뭐 7년이나 뭐 5년 법정 최고형이 써 있는 거지 실제 그 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 사람들이 개개인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걸 따라서 만약에 범죄가 인정돼도 그만큼 그 범죄 형량이 안 나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범죄 행위에 대해서 증거인멸은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수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범죄 인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도 많은 식으로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증거를 찾기가 정말 어려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나는 몰수와 추징인데, 사람이 또 몰수 추징은 되게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도 진짜 어렵습니다. 나중에 형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몰수 추징을 하는데, 이것도 이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금방 딱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마늘밭에다가 5만원짜리 숨겨놓은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그 재산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 넘어가 버리면 찾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번 투기 사건을 지금 이제 국회에서 법안을 만든다고 해도 아까 설명드렸지만 형벌 불소급이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더 가중적으로 처벌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한 몇 달 뒤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생각만큼 처벌되는 분이 많지도 않고, 그다음에 몰수나 추징을 하기도 쉽지 않을 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